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민수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스트레스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지끈거린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찾아오는 두통을 긴장성 두통이라고 하는데요. 두통이 오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있지만 두통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 생활에 불편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뻣뻣하게 굳은 뒷목과 어깨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으로 두통을 예방하고 건강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통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건강상담소에 문을 두드려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죠.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두통이 심하거든요. 박사님, 저는 편두통도 좀 심한 편이고, 네, 항상 머리가 먼저 아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예. 박사님도 혹시 그러십니까? 저는 머리로는 안 오고요. 네. 예, 소화가 덜 되고 이제 의욕이 갑자기 떨어지게 됩니다. 아, 그럼 사람마다 좀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두통이 오면 이걸 또 방치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체에서 우리 몸을 조정하는 건 머리 안에 있는 뇌인데요. 이 뇌에 미주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 이 미주신경이 예민하게 작동을 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두통이 오거나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고 목에 이물감이나 가슴의 통증 또는 변비나 설사가 반복이 되면서 건강에 장애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이제 뒷목이나 어깨가 뭉치면서 결과적으로 뒷목이 뻣뻣하게 굳으면서 순환이 안 되면서 여러 가지 증상과 함께 요통이라든지 날개 쪽, 견갑부의 통증이 만성화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두통은 바로바로 치료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사님, 혹시 이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이 왔을 때 이거를 완화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뭐 지압법 이런 거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두통도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 또는 몸이 힘들거나 내가 너무 과로해서 생기는 두통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생기는 두통, 그래서 우리가 간혹 TV 보면 여성분들이 뭔가 두통을 표현할 때 이쪽 관자놀이 쪽이 지끈지끈 아프다는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태양혈인데 눈꼬리의 바깥쪽 약간 오목한 부분입니다. 태양혈이라고 하는데요. 이 태양혈과 백회혈은 머리 위쪽에 감합니다. 또는 귀를 접어서 반대쪽 귀로 가고 그 다음에 코로 해서 머리 쪽으로 올라오면 교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백회혈을 10초씩 5번, 그래서 태양혈은 양쪽 태양혈을 함께 같이 본인의 두 번째 손으로 약간 뻐근할 정도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피곤하거나 과로해서 생기는 두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뒷골이 좀 땡긴다든지 머리가 전체적으로 지끈지끈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백회혈과 함께 풍지혈입니다. 그래서 풍지혈은 우리가 목의 뒤쪽에 보면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쪽을 자신의 이제 엄지손으로 10초씩 지압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두통약 광고에서 이 장면 많이 봤거든요.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끈지끈. 여기를 눌러주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길 때 발생하는 두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무엇보다 두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일상에서의 식이요법이나 생활요법 중요하다고 합니다. 박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이제 두통의 경우에는 몸을 움직여주는 운동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자신이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취미 생활을 하나 찾는 게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서 내가 과로하고 피곤해서 발생하는 두통에는 채소나 과일을, 견과류를 좀 골고루 자주자주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미 생활을 통해서 몸을 움직이면서 운동하는 것, 두통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건강을 위해서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한 가지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답한 건강 고민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그리고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 말씀해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을 가진 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아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왜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버님 혹시 본인 상담하실 건가요? 아니, 환자 옆에 있어 얘기해봐, 여보. 네, 상담 받으실 분. 네, 연세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82년생. 아, 84세시고요. 그러면 네. 키와 몸무게 어떻게 되십니까? 158. 158에 예. 네, 몸무게는요? 55. 55kg.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 박사님께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어머님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목이 예. 아파, 목이. 또 아침이라면 목에 가래가 생기고, 예. 그래, 종합병원에 가서 CT 찍고, 예. 음성검사를 다 했는데, 종합병원에서 이상은 없다 이거요. 예. 그래서 이제 종합병원에서 저걸 약을, 항생제를 많이 줘서, 예. 먹다가 한 달치 먹었는데 이제 거기서 또 더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안 먹고 지금 가래 삭는 약을 먹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목이 아파서 그래서 상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목이 지금 목 안에 가래도 많이 있습니까? 예, 가래가 아침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예. 지금 병원에서 병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병명은 목에 이상이 없다 이거요. 음성 검사라는 게 하더라고요. 그거 예. 보면서 했는데 그 이상이 없고 몸에 염증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약을 먹었어. 예, 예. 지금 예. 그 어머님이 그 목이 아프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한 달 넘었죠. 어머님이 목이 아프신데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목을 검사하면 목에는 이상이 없다는 거죠? 맞아요. 이게 한 달 전부터 그러신다 이거죠? 예. 근데 요새는 조금 먼저부터 차도가 있어요. 아, 그러면 여기 아프기 전에 예. 예.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마음이 상한 일 없었습니까? 그런 건 없었지 뭐. 예. 어머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여보세요? 예, 예, 예. 지금 목이 아프신데 목에 가래가 자꾸 있으세요? 목이 가래가 목 쑥 들어간데, 예, 예. 고기가 있다가 저때 감기가 와가지고, 예, 예. 바로 목이 올라왔어요. 예, 그러면 이 목이 아프신 지가 감기 걸리고 나서 아프세요? 감기 걸리기 아니요, 목 아픈 지는 8달 됐어요. 10달 됐어요, 10달. 10달이요? 그러면 예, 이 목은 그냥 아픈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정신적으로 힘이 들든지 육체적으로 힘이 들든지 이 두 가지가 같이 겸해서 나타났을 때 목에 통증이 오게 돼요. 엄청 힘들었어요, 아파서. 예, 그러니까 아파서 힘이 드셨는데 지금 이게 이제 10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한 1년 전쯤 해서 뭐 마음고생한 건 없으시고요? 그 전에 몸이 너무 피곤하고 아팠었어요. 예, 예. 그것도 엄청 몇 달, 한 1년 동안 그렇게 아파가지고, 예, 예. 너무 피곤하고 아파서
식은땀 흐르고 그랬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그냥 알았어요. 예, 예. 근데 어느 날 막 이 옆구리가 막 찔러서 예. 동네 병원에 갔더니 괜찮다고 그러더니 3일 동안 또 3일 전에는 너무 심하게 찔러서 예. 여기 응급실에 갔더니 그 욕구 폐에 염증이 생겨서 그렇다고. 예, 예. 예,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었었어요. 예. 위가 나빠서 항생제를 맞아야 된다는데 예, 예. 그거를 만나고 힘들고 스트레스 엄청 받고 예, 밥을 그럼 몇 달 못 먹었지. 밥을 한 2년 동안 밥 못 먹었어요. 아, 그러면 여기 목이 아프기 전에 2년 동안 밥을 못 먹었다고요? 못 먹어. 밥맛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 그 몸이 아프기 전에 그냥 몸이 힘이 네. 들어서 몸이 아픈 게 있고 그냥 네. 뭔가가 어머님이 마음이 뭔가 불편한 게 있어서 또 몸이 아플 수도 있거든요. 예, 그때는 너무 내가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쓰러졌었어요, 낮에. 예, 그러더니 그 폐에 염증이 생기느라고 네네. 그랬던 걸 몰랐던 거예요. 지금 체중이 55kg인데 예. 1년 전보다 체중은 어떠세요? 한 10kg 빠졌지요. 예. 요즘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가 안 되고, 예. 전혀 소화 안 되고, 예, 변비 못 보고, 예, 여러 가지로, 정신과 약도 먹고 좀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신경도 많이 쓰고, 예. 근데 그 옆구리에 염증 생겼다가 하니, 그게 이 목 아픈 게 왔어요. 그런 네. 게 연결되나요? 예, 예, 연결이 되고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집에는 어머님하고 아버님 두 분만 계세요? 예, 두 분하고 이제 여행사가 3시간 왔다 가요. 예. 지금 현재 그러니까 몸 아픈 거 말고 따로 그 살면서 요즘 뭐 신경 쓰는 거 따로 있으세요? 다른 거 신경 쓰는 건 별로 없는데 내가 몸을 예, 눈이 농대장이라 예, 예, 눈대장이 한 30년 됐어요. 예, 그래서 한짝 실명된 데가 지금 한 6년 됐고 네, 오른쪽도 지금 조금밖에 안 남아서 예, 그래서 너무 많이 12번이나 넘어졌어요. 예, 그래갖고 또 여기 이사 와서 또 계단에서 12계단에서 굴르고 예, 그래서 온 몸을 지가 힘들어요. 지 맘대로 어디 바깥에도 못 나가고 예. 좋은 데는 어디 못 나가요. 예, 그렇죠. 지금 그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예,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것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남은 모르지만 저는 신경 쓰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어머님 이렇게 밖에 좀 이렇게 나들이 같은 거 하는 거 좋아하세요? 좋아했죠. 예, 그러니까 내가 나들이 하고 싶은데 이제 눈이 불편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네, 마음대로 전혀 못 나가고 네. 집에서도 좀 다리가 허리를 수술해서 네. 쓰는 걸 주방에 쓰는 것도 못 쓰고 예. 손을 또 너무 10번이나 12번 넘어져서 양쪽 손을 묶어놨어요. 그래갖고 예, 예.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니까 많은 신경을 쓰죠, 제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못 하니까 예. 이때 이제 우울감이 드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내 몸이 왜 이럴까 막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 화가 나는 것도 있고, 예. 진짜 어떤 때는 하루에 막 그만 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예. 너무 많이 들어갈 때가 있고, 예. 복잡해요. 그게 이제 지금 어머님이 몸을 마음대로 못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못 움직이는 것도 힘이 든데 잘 보이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울감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으면서 이제 목에 건조하면서 열기가 올라가게 돼요. 예. 그러니까 목구멍, 목 안에까지 이렇게 말라요. 예, 예. 지금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목 안이 그래서 마르면서 건조해지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약 먹고 조금 좀 덜하더니 어제부터 이렇게 목이 또 타네요. 네.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예, 저기, 아버님 바꿔주세요. 네. 네. 여보세요? 전화 받아요. 예? 전화 받아. 예. 여보세요? 예, 예. 예, 지금 어머님이 그 예. 이제 눈도 안 보이시고 다리도 마음대로 못 움직이고 그러면서 예. 우라가 같이 생겨 있어요. 예, 예.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이제 소화도 안 되고 체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목 안이 마르면서 건조해지면서 신경이나 혈관들이 이렇게 압축이 되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검사상 이상이 없어요. 이때 네.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잠깐. 예, 예. 예, 예. 불러보세요. 예, 아버님, 저기 어머님에 대해서 제가 체질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예, 어머님 젊으셨을 때 혹시 술 한두 잔씩 하셨습니까? 술은 통 안 먹었어. 아, 술은 원래 못 하세요? 내가 알아요. 술은 한 잔도 안 먹었어. 예, 네, 알았습니다. 예, 적어보세요, 어르신. 예. 준비하고 있어요. 예, 길경. 길경. 예, 적으셨어요? 예, 적었어요. 길경. 예, 감초. 감초. 예. 그래서 길경하고 감초는 4g. 4g. 예, 적었어요. 그 다음에 4g. 예, 우방자 4g. 우방자? 예, 우방자라고 하는 우방자. 예, 우방자. 4g. 예, 거기까지. 그 다음에 죽엽은 대나무 잎사귀는 넣지 마세요. 예. 예, 그거 3가지만 해서 물을 1200cc 넣으시고, 1200cc. 예, 그 다음에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아, 예, 예, 예. 그 다음에 지금 한방차를 오전 10시에 한번 드시고요. 저거요. 10시. 예. 예, 그 다음에 오후에 4시에 한번 드시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한방차는 약간 미지근하게 해서 드세요. 너무 뜨겁게 드시지 마시고요. 예, 미지근. 예, 예. 원래 먹을 때 미지근한 거 먹지 또 찬 건 못 먹어. 아, 예. 그렇게 해서 그거 한 달 복용하시고 이제 목의 통증이 어떤가 전화 한번 다시 주세요. 이제 그 질병, 감초, 우방자. 네네, 3가지 약입니다. 우방자는 잘 모르겠네. 우방자가 그게 이름이 우방자라고 저 한약관에 가면 있어요. 저기. 예, 다 있습니다. 우방자.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아버님. 예, 예. 아버님. 예, 예. 네, 어머니 옆에서 한방차 잘 챙겨주시고요. 예. 네, 한 달 있다가 꼭 전화 다시 주세요, 아버님.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942년생이신 어머니의 목이 아픈 증상에 대해서 건강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약재는요, 길경, 감초, 우방자였습니다. 박사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약재들일까요? 지금 여기 어머님의 경우에는 이제 눈이 많이 안 보이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걷고 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굴과 몸을 연결해 주고 있는 게 목입니다. 한방에서는 이 경우를 이제 천지가 서로 교통시키는 게 인후가 되는데요. 그래서 얼굴 쪽에서 눈, 예, 몸 쪽에서 다리 양쪽으로 다 손상을 입게 되면서 인후에 이제 통증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의학서인 이제 의학 입문에서 목에 통증이 오는 경우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2가지의 문제가 생길 때 목에 통증이 온다고 적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상 이상이 없고 통증이 나타나는데, 통증이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신경이거든요. 신경은 근육 안에 들어있게 되는데
내 몸이 마음대로 못 움직이고, 예, 우라가 생기고, 그래서 지금 어머님께서도 이랬으면 빨리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몸이 너무 힘들게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목 안이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목 안이 바싹 말라가면서 근육이 위축되면서 이제 통증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요. 예, 감초로 마음을 수그려주고 심장을 보호를 해주고 달달한 것으로 이완시켜 주게 됩니다. 예, 길경은 도라지인데 목이 아플 때, 예, 또 가슴이 답답하고 세상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뭐가 안 되고 또 이게 아픈 게 개선되는 증상도 없을 때 한숨이 나오고 이럴 때 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방자는, 예, 서점자라고 하는데요. 목 안이 건조하면서 통증이 나타났을 때 이제 쓸 수 있는 명약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을 써서 목 안에 진액이 좀 생기고 통증이 조금 개선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뒤에는 통증이 좀 감소가 되면 다시 이제 눈에 관계된 것 또 하나 이제 가래에 관계된 다시 한방차는 그때 통화해서 이제 상담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이제 목에 우선 통증이 좀 가라앉아야 음식도 잘 드실 수 있고, 예, 또 약도 내 마음대로 드실 수가 있어서 여기에 관계된 한방차를 불러 드린 겁니다. 한 달 동안 한방차 꾸준히 드시고요. 네, 한 달 후에는 더 건강한 목소리로 전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건강 고민을 풀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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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어머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 자, 예. 어머니 오늘 혹시 본인 상담하실 건가요? 예. 아, 그렇다면은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네, 올해 연세 어떻게 되세요? 79요. 아, 79세시고요. 예. 네, 그럼 키와 몸무게는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48. 148cm, 예, 몸무게는 53. 53kg. 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럼 지금부터는 박사님께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어요.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머님 불편하신데 다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불편한 것은요. 네. 신장 이식을 했고. 아, 콩팥이요?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당뇨도 있고. 예. 아직은 혈압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약 먹고 또 관절이 있어갖고 관절 약도 먹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약은 이제 신장약 먹고 있고 네.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 콩팥은 어느 쪽 콩팥을 이식한 겁니까? 오른쪽이요. 예. 지금 신장 이식 한 지가 90년도 했거든. 아, 1990년도에 하신 거예요? 예. 예. 지금 현재는 그러면 소변은 잘 나가세요?
예, 소변이 어쩔 때는 잘 나오는 것도 같고 예. 잘 나오고 또 그 끝 오줌 싸고 나면 그 끝이 또 찔릴 때는 아플 때가 좀 한 번씩 있어. 예. 그러면 이 신장은 따로 병원에서 뭐 정기 검진 받으십니까? 네, 지금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했고 약도 먹고 있고 또 다른 뭐 관절약이나 당뇨약도 복용하십니까? 아니요 당뇨는 없고 예. 아니 당뇨약은 없고 고혈압이 아직은 없대요. 예. 지금 이제 콩팥을 이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는 제가 이제 전화상으로만 뭐 한방차를 이렇게 추천해 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네.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어머님 사시는 곳 가까운 곳에 한의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지금 신장 이식했다고 하고 우선은 여기에 맞는 침 치료나 이제 뜸 치료를 우선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나 지금 요 거시기 태종이 그 한방 병원에 다녀갖고 네네. 이제 침도 한 번씩 맞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렇게 한다고 다 말했죠. 그래갖고 내가 기운이 없다고 이제 그러면 기운이 없으면 녹용약을 좀 먹으라고 해서 예. 지금 녹용약을 한 2접씩 먹고 있어요. 예, 잘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네. 이제 콩팥을 이식을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콩팥맥을 봐야 되고 그래서 손에서 보고 그다음에 다리에서 태계혈자리가 있는데 콩팥이 제대로 이제 작동하는지 봐야 되고 근데 뭐 이식이 90년도에 했기 때문에 콩팥의 네. 기능은 또 정기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기력이 없는 것은 지금 그 한의원 다니는 곳 이렇게 상담하셔가지고 예, 정기적으로 해서 좀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입이 춤이 잘 안 나오고 입 햇바다 이 백해가 확 쪄갖고 밥을 못 먹고 밥 먹기가 힘들어요. 예. 지금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면서 인후에 이제 우리 몸이 이제 건조해지고 면역력이 약하면 입에서 침이 좀 잘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우선은 그 한의원에서 좀 치료를 계속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따로 여기서 전화로 뭐 이렇게 한방자를 추천을 좀 해드리기가 좀 지금 상황에서는 좀 힘들겠습니다, 어머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예, 예. 네. 예.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79세 어머님의 건강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신장 이식 후에 회복과 건강 관리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되며 또 마시면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는지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네. 예, 지금 이제 신장 이식을 했는데 신장은 이제 2개인데 또 이식을 한 지가 90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 20년, 예, 그 다음에 거의 3, 40년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콩팥이 잘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때 콩팥이 약했을 때 콩팥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거 지금 이식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콩팥에 대한 관리를 하는 건 제대로 이제 병원에서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콩팥이 자체가 나빠지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장육부에서 소화기 쪽이 약해지면 콩팥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콩팥은 소변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소변을 왜 만드는가 하면 우리 혈액에 우리 조직이나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대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찌꺼기들을 소변을 통해서 내보내줘야 피에 찌꺼기가 안 생기고 제대로 발생하는 영양분만 남게 됩니다. 예, 그래서 소변을 제대로 나가게 만들어 주는 게 하나가 있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소화가 잘 되면 예, 혈액 중에 찌꺼기가 덜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이 경우를 이제 토국수의 원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음식물을 많이 먹는다. 요즘 이제 뭐 저희 집도 마찬가지인데 재활용품이 많고
또 택배가 많다 보니까 박스고 재활용 도구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건 뭐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많아진다는 것은 예, 소변으로 찌꺼기가 많이 나갈 거고 예, 대변으로 찌꺼기가 많이 나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찌꺼기를 청소하는 게 힘들게 됩니다. 콩팥을 이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량을 드실 때 내 위장에 무리가 안 가도록 음식을 섭취해 주시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적당히 이제 운동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한데 이때는 이제 걷는 운동을 조금씩 그래서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그래서 몸에 무리가 가고 안 가고는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한 20분 걸었는데 괜찮다 그러면 조금 더 걸으셔도 되고 내 몸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20분 걸었는데 아유 다리가 너무 팍팍하고 힘들다 오늘은 안 되겠다 예 그러면 얘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걸어보는데 좀 걸으면 걸으셔도 되고 아우 영 안 되겠다 이러면 그때는 집에 가서 쉬시면서 콩팥에 무리가 가지 않게 또 소화기에 무리가 가지 않게 예, 그 다음에 지금 변비가 조금 있다고 했는데 앞쪽으로 나가는 게 소변이고 우리 몸의 뒤쪽으로 나가는 게 대변입니다. 예, 그래서 소변으로 피에 찌꺼기가 제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대변이 잘 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 우선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배꼽 주변으로 해서 손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마사지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그 콩팥을 수술한 부분, 예, 그래서 배꼽 뒤쪽으로, 예, 허리 쪽으로 해서도 자신의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자꾸 이렇게 비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간의 열감이 되면서 콩팥의 기능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어머님이 이제 피부 쪽에 사마귀가 목 쪽에 낫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암이라고 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일단 개선이 되었으니까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정확히 진맥을 해야 이제 한방차를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고 다행히 지금 가까운 곳에서 지금 진료를 받고 또 보약을 드신다고 하니까 예, 그 한의원에서 계속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빌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방송 함께 하시면서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머님 혹시 본인 상담하실 건가요? 예, 저 본인이에요. 아, 그렇다면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시죠? 61세요. 61세 되셨고요. 네. 그러면 혹시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158에다가, 키는 158이시고요. 네. 네. 또, 몸무게는 46 아니면 47 나가요. 아, 46에서 47.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럼 지금부터는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한번 박사님하고 예. 통화해가지고, 예. 그 차를 처방 받아가지고 먹어봤어요. 네. 네, 먹어봤는데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가스가 계속 차서 예. 조금 더 추가로 예. 여기다가 더 넣어서 차를 끓여 먹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전화를 다시 드렸거든요. 아,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뭐 따로 복용하는 양약 있습니까? 없어요. 예. 수술 받으신 적은요? 없어요. 예. 갱년기 증상 나타나는 거 있습니까? 갱년기 증상은 이게 관절이 아프다든가 열이 난다든가 예. 담이 잘 붙는다든가 예. 예, 그 정도. 아, 이 메디메드가 아파가지고 예.
아프다 안 아프다. 지금은 현재 허리하고 예. 무릎이 열이 나고 허리는 담이 붙어서 시큰시큰해요. 아, 지금 열은 어느 쪽으로 좀 올라오세요? 열은 저기 무릎이 오른쪽. 예, 오른쪽 무릎에서 열이 좀 나세요? 예, 열이 오후에 되면 많이 나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이렇게 열이 나는데 만져보면 열감은 있으세요? 진짜로 열이 나요. 오른쪽 무릎에서요? 예, 거기가 열이 나고 부어 있습니까? 조금 부었어요. 좀 부었어요? 예, 예. 굽히는 거는요? 굽히는 건 안 좋아요. 예. 일어날 때도 안 좋고. 이 무릎은 언제부터 그러세요? 무릎은 한 15년 전에 연골 파열로 수술을 저기 시술을 했거든요. 예. 그 뒤로 괜찮았는데 한 2, 3년 예. 이게 한 번씩 열이 나요. 예. 열이 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려면은 무릎에다 손을 짚고 으쌰 하면서 제가 일어나죠. 예. 그럼 그때는 좀 붓기가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현재 그 저한테 한방차 그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 당연하죠. 감초, 예. 향부자, 복명, 진피 5g씩 예. 1800cc 물을 넣고 1000cc 달여서 이제 드리는 거, 마시는 거죠. 아침 저녁 예. 식전에. 지금 가스가 속이 더부룩한 거예요? 방구가 나오시는 겁니까? 가스가 차면서 예. 방구는 이제 나오기는 나오지만 잘 안 나오고 항문에 변이 있는 것 같고. 아, 예. 대변을 보고 나면 시원해요? 남아있는 느낌이 있어요. 남아있는 느낌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예. 지금 그 다리에 지금 현재 오른쪽 무릎을 보면 무릎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지금 현재 무릎에서 열감이 좀 느껴지세요? 느껴져요. 아, 앞쪽으로 더 느껴져요. 뒤에보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거기서 지금 염증이 생긴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열이 날 때는 그 부분을 냉찜질을 조금 해주세요. 네. 네. 지금 이제 감초, 복령, 진피 있는데 무릎이 같이 아프고 화장실 대변은 매일 보십니까? 아니요. 예. 이틀에 한 번씩 보고 볼 때 처음에 볼 때가 힘들어요. 이틀에 한 번 정도 보는데. 예, 보려고 하면 힘을 좀 많이 줘야 돼요. 많이 주죠. 예, 지금도 살짝 예. 항문에 있는 것 같은 느낌. 화장실은 오늘 안 갔거든요. 예, 예. 그럼 대변을 보고 나면 뭔가가 시원해야 되거든요. 배는 시원해요. 근데 배는 시원한데 예. 항문은 좀 더 볼일을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가죠. 볼 때마다 거의 그래요? 거의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럴 때가 더 많아요. 예, 자주 있다 이거죠. 예, 예, 가스가 저기 방구로 안 나오면 트름으로 나오더라고 이게. 네. 설사는 자주 하세요? 어떠세요? 갱년기 오기 전에는 설사 쪽으로 했는데 지금은 변비가 좀 있는 쪽으로 와가지고 예. 방구를 틀으면 엄청 냄새가 심해요. 네. 지금 무릎에서 열 나는 게 네. 낮에하고 밤에 차이가 있습니까? 오전에는 그래도 덜 나고 예. 오후에는 좀 심하다 싶어요. 제가 느낄 정도야. 그러면 이제 잠자고 일어나면 좀 무릎이 부드러워요? 잠자고 일어나면은 열은 안 나요. 예, 열은 안 나고요. 예. 안 나고 이렇게 굽힐 때랑은 힘이 좀 들죠. 이 약에다가 메모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예, 행인, 행인, 예, 도인. 도인. 네, 그 각 4g씩 넣으세요. 야는 4g이에요? 예. 예, 감초, 향부자, 복명, 진피는 5g이었거든요. 네네. 여기다가 혹시 저기 대추 같은 건 넣으면 안 되겠죠? 지금 원래 좀 달달한 거 좋아하세요? 얼큰한 거 좋아하세요? 변해가지고 살짝 얼큰한 것도 달달한 것도 다 좋아해요. 좋아해요. 새콤한 거는요? 새콤한 것은 많이 새콤하지만 안 하면은 예. 그것도 괜찮아요. 예. 느끼한 거보다는 좀 개운한 게 나으세요? 네. 예. 그러면 대추는 넣지 마시고요. 네. 예, 생강만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한 개 넣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800cc 넣으시고 네.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아, 100cc예요? 예, 근데 100에서 120cc 정도 나오면 돼요. 좀 더 나와도 괜찮아요. 아,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지금 이게 이제 대변이 조금 더 잘 나가야 무릎의 통증이 사라져요. 아, 예, 예. 그래서 이 약을 먹고 대변이 좀 시원하게 그러니까 기존의 약보다 대변이 뭔가 항문 쪽에 남아있는 느낌이 줄어들면 좋은 거예요. 네. 예, 근데 혹시 이게 대변에, 아니, 항문 쪽에 변이 좀 그대로다 그러면 한 일단 15일 정도 먹고 그대로다 그러면 전화를 좀 다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방차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미용실 출근해서 속이 네. 좀 출출할 때 드세요. 네. 공복 시에.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저녁 식사하기 전에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이 이제 일하면서 바쁠 때는 어쩔 수 없는데 열감이 나면 꼭 얼음찜질을 조금 해주시고 혹시라도 붓기가 심해지면 그때는 그 병원에서 진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속쓰림이 네. 이 차를 마시면 공복에 먹거든요. 일어나서 치카치카 하고 예. 이걸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데펴갖고 먹는데 속쓰림이 살짝 와요. 아, 그래서요? 그러면 네. 지금 약간 미지근하게 해서 지금 도인하고 지금 행인이 들어가면 속쓰림이 좀 줄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걸 예. 빈속에 먹는데 입원 약을 해서 좀 먹는데도 속이 좀 쓰린다. 근데 견딜만 하면 괜찮고요. 예, 속이 예. 좀 많이 쓰린다 그러면 식사 후에 1시간 있다가 드시면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15일 감사합니다. 먹고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예, 예. 오늘 상담 도움 되셨어요? 당근이죠. 도움 엄청 되고 있어요. 저 지금 네. 진짜 정신 집중하고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머니. 요거 드시면은 뭐 더 좋아지실 거예요. 그렇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거 꼭 잘 감사합니다. 챙겨 드시고요. 15일 네. 후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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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61세 어머님의 장에 가스가 차는 증상에 대한 건강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박사님, 이 장에 가스가 차는 이유 무엇입니까? 장에 가스가 차는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과식입니다. 그래서 과식이라는 것은 내가 배고프지 않을 때 식사를 하는 경우, 또 음식이 맛있어서 먹는 경우, 또 과식을 하게 되면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제 과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대변이 시원하게 안 나가는 경우입니다. 음식물의 찌꺼기는 대변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분의 경우에는 대변을 볼 때 너무 힘을 주고 그러면 건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고 나서 시원한 것 같은데 항문 쪽에 뭔가 조금 남아있는 듯한 느낌.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뭔가 덜 나간 겁니다. 우리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 한 덩이 조금 덜 나간 느낌. 그래서 중간에 보면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다음에 다음 날 그게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직장을 통해서 항문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다리 쪽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오른쪽 무릎에 열감이 있고 붓고 한 번씩 열감이 있다는 것은 안에 염증이 생긴 거고 또 15년 전에 무릎을 시술을 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하시는 일이 이제 미용사 선생님이다 보니까 계속 서서 일을 하고 근무를 하다 보니까 내가 아플 때 좀 쉬어줘야 되는데 모든 일하시는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이제 과부하가 걸리면 열이 나고 더 붓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대변이 원활하게 안 나가면 심해집니다. 그런데 이때 대변을 시원하게 나가는 화법을 써야 되는 게 가을이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대변이 잘 안 나간다 그러면 가을에 통증이 심해지고
1년으로 보면 가을이 되는 거고요. 하루로 보면 오후에 한 3시부터 6시 사이가 해질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통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통증이 감소가 되는 게 아니라 항문 쪽에 남아있는 대변이 빠져나가야 되고 속이 가스가 차는 증상이 사라지고 이러므로 인해서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가 되고 무릎 쪽으로 조직에 이제 영양분을 피를 제대로 보내면서 연골이나 인대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열감과 이제 붓기를 이제 개선시킬 수 있는 한방차를 불러 드린 겁니다. 네, 이번 상담자분께서는 지난 회에 감초, 향부자, 복령, 진피, 네, 이 약재를 이용한 한방차를 복용하고 계셨고요. 네, 오늘은 여기에 더해서 행인, 도인을 더 추가한 처방을 받았습니다. 박사님, 이 행인과 도인을 넣음으로써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이 행인과 도인은 장의 운동을 튼튼하게 잘 시켜줍니다. 특히 이제 몸이 건조하신 분들,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갱년기가 나타나면서 열이 올라오면서 장 운동이 안 되어지면서 변비가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비가 생겨도 낮에 변이 뭔가 더 시원하지 않은 경우, 밤에 시원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변비가 낮에 심한 경우에는 기가 운행이 안 되는 경우고 밤에 심한 경우는 혈이 운행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 통증을 제가 물어봤을 때 이제 오후쯤 갈수록 심해지고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좀 뻑뻑한 느낌이 든다고 했기 때문에 기와 혈을 같이 순환을 시키고 따뜻하게 운행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도인과 행인을 같이 처방해 드린 겁니다. 저 박사님, 이 상담자분께서는 무릎에 또 열이 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 주변에도 무릎에 좀 열이 난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 무릎에 열이 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네, 과부하가 걸린 겁니다. 과부하요? 그러니까 무릎을 계속 이제 서 있어야 되고 운동선수들 하다 보면 그 부분이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면 계속해서 영양분을 보내는데 일 양이 많고 영양분이 떨리게 되면 여기에서 열이 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거기 자체 조직이 손상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 손상되어서 나타나는 경우는 열이 생겼다가 줄어들었다 이 개념이 아니고 이 경우에는 조직이 손상된 것을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고 이제 이때 열이 생겼다 빠졌다 하는 것은 조직 손상도는 적어지면서 기능적으로 무릎에 이제 과부하가 생겼다 그냥 견딜만하다. 그런데 15년 전에 무릎 시술을 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예전에 시술을 했다는 것은 그 무릎이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무릎으로 서 있지만 약한 부분에 다시 열이 났다는 것은 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부어 있을 때 이때는 열이 났을 때 냉찜질을 해서 열을 꺼줘야 됩니다. 그런데 열이 꺼지지 않고 너무 붓기가 심할 때는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하게 검진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고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많이 걷거나 그랬을 때 무릎이나 다리에 열감이 난다 이럴 때는 휴식을 잠깐 취하고 열이 나는 부분에 냉찜질을 조금 해주고 그래서 하루 이틀 경과를 보았는데도 열이 계속 난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시면 되고 열이 꺼진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그쪽 부분의 관절이 약하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고 열감이 조금 느껴지려고 한다 이러면 이때 바로 냉찜질을 하고 한의원에서 침치료나 약침 치료를 같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장에 차는 가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무릎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장에 가스가 자주 찰 때 도움되는 식이요법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관리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박사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차는 경우에는 대부분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과식입니다. 그래서 과식이라는 것은 가스가 찬다는 것은 내가 뭔가 먹었을 때 차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 체중이 과체중이다. 그러면 과식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는 무엇을 자꾸 먹어서 치료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제가 환자분들한테 식사를 내상맥이 심해서 식사 하루에 3끼 하시죠. 이렇게 하면 3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어봅니다. 식사 때마다 배가 고프세요? 그러면 그냥 때가 되어서 먹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이제 침 치료나 약물 치료를 하고 식사를 한두 숟갈 조금만 줄여주세요. 이제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대변이 잘 안 나가는 경우입니다. 제가 이때 저희 집에 다 하수도가 있잖아요. 하수도가 막히면 오바이트 하게 됩니다.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는 게 가스고 트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요즘은 뭐 먹는 방송도 많고 이렇게 환자 전화 상담 하다가 보면 냉장고에 먹을 게 정말 많은데 내가 속이 소화가 안 돼서 못 드신다고 하거든요. 이 경우가 뭐냐면 그만큼 대변이 잘 나가야 됩니다. 대변이 안 나가는데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가 차는데 대변이 안 나가면 꼭 한의원에 가서 변비가 있어서 대변이 시원치 않으니까 대변의 치료를 하는 게 우선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이 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뇌신경 중에 하나인 미주신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마음이 불편하거나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게 뜻대로 안 되거나 머리를 많이 쓰는 현대인들이 이해하다가 보면 미주신경의 기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장의 운동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미주신경을 보강하는, 뇌를 잘 돌아가게 하는 이쪽에 이제 약을 써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약간 뜨끔했던 게 배가 고플 때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도 육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아이가 남긴 게 있다거나 그러면 배가 고프지 않아도 아까워서 먹는다던가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안 되겠죠? 근데 괜찮습니다. 아, 괜찮나요? 근데 그 대신 이제 주로 저녁에 이제 아이 육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아이하고 놀아줘야 되니까 잘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 대신 이제 아침에 굶고 출근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직접 상담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함께 할 텐데요.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 무엇인가요?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우리가 환기를 덜 시키는 여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폐 건강을 위해서는 실내 환경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산소입니다. 산소는 환기가 잘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환기와 습도입니다. 그래서 환기는 하루에 이제 2번 정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상황이 되는 대로, 밀폐가 좀 너무 잘 되는 것 같다, 조금 더 자주 해주시면 되고, 습도는 한 40에서 60% 사이로 자기 몸의 컨디션에 맞게 조절을 해주시면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의 건강한 정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실내 화학물질이나 곰팡이 등에 노출이 되면 알레르기나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오염된 실내 공기는 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환기와 청소로 건강한 실내 공기를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 되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